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알파 9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카메라를 소니에서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예의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빌려준 건데 무작정 깔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이제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10월 26일이거든요. 10월 25일 날 알파 7R 마크 3가 발표가 됐어요. 그걸 보는데 웃음이 이렇게 쓱 나오더라고요. 이제 주력이 알파 7R 마크 3로 넘어갈 테니까 알파 9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좀 생긴 거죠. 자, 알파 9R은 소니의 미러리스 플래그십 카메라예요. 이게 대장이라는 거죠. 일단 미놀타의 어떤 네이밍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7 같은 경우는 좀 혁신적이고 중급기 정도 라인에 7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플래그십 그리고 최고 등급에는 9을 붙여요. 그래서 예전에 알파 마운트를 사용할 때도 알파 99가 최고 등급 카메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미러리스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니까 알파 9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 바디의 형식, 사이즈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7에 비해 가지고 살짝 커졌어요. 어디 7이 있나요? 저기 7이 있구나. 저도 이 스튜디오에 무슨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마침 7S 마크 2예요. 7S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 보면은 진짜 요만큼, 그쵸? 이렇게 대 봅시다. 뭐 인터넷 뒤져 보시면은 이거 사이즈 비교한 사진들이 있을 테니까. 뭐야? 야, 저는 이게 폭이 넓어졌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폭이 넓어지질 않았어, 거의. 야, 이거 너무하다. 뭐 쓱 뒤져보면 나오겠죠? 자, 요만큼 두꺼워지고, 그리고 높이는 똑같고 살짝 두꺼워졌네. 많이 커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께만 살짝 두꺼워졌네요. 이 바디의 어떤 크기가 달라지는 계기가 된 거죠. 알파 7에서 알파 9으로 올라오면서 뭔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것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일단 그 모든 게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이미지 센서에서 시작을 해요. 저도 이거 뭐 사진기를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엑스모 RS 시머스 센서, 고감도의 이면 조사형, 메모리 내장형, 갬리스 온칩 렌즈 아키텍처, ISO가 100에서 51,200까지, 그리고 확장했을 때 50에서 204,800까지, 20년 세대고요. 블랙아웃 없는 촬영되고, 초당 60번의 AF, AE 계산, 32,000분의 1초 셔터, 무음 사진. 야, 센서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는군요. 자, 옛날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DSLR 카메라에 그 촬영하는 이 단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렌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렌즈에서 나온 빛이 IR 필터 아니면은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꽂혀요. IR은 적외선을 감소시키는 필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눈엔 보이지도 않는데 적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도 않는 빛이 들어서 사진이 부하게 바뀌는 현상들을 IR 필터가 딱 차단을 해줬었어요. 로우 패스 필터는 이렇게 섬유 같은 거 쫙 찍으면 이렇게 물결 무늬, 무지개 무늬처럼 이렇게 되면서 모아레라는 게 생겼었거든요. 그걸 없애주는 게 로우 패스 필터였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그 뒤로 마이크로 렌즈라는 게 달라붙어요. 이 볼록 렌즈가 계속해서 이미지 센서 하나마다 다 접고 있는 거예요. 그 볼록 렌즈에 들어온 빛이 직광을 해서 이미지 센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광부에. 그 볼록 렌즈, 마이크로 렌즈 바로 뒤에 뭐가 붙어 있었느냐 하면 정보가 왔다 갔다 거리는 정보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전선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선들이 들어가 있고, 그 뒤로 포토 다이오드,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를 내보내주는 그런 센서의 핵심되는 부분이 그 뒤로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뭐 커버가 들어가 있고, 뭐 발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히트 싱크가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니가 바꾼 건 뭐냐면은 센서의 수광부가 이 볼록 렌즈, 마이크로 렌즈를 없애면서, 갬리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케이블을 없애면서 여기다 딱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 전선들을 넣어버렸다는 거죠.
전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선은 아니고요. 필름을 찍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이 전선이 두꺼워진 것 같아요. 전선이 두꺼워지면 장점이 뭐냐면 저항이 줄어들게 되죠. 신호가 날아가는데 저항이 줄어들게 되니까 훨씬 더 신호가 명료해지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 메모리를 붙였다는데, 저도 이 센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라졌대요. 근데 이거 꼭 데자뷰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알파 7 마크 2가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7 마크 2에서도 이면 조사용 센서가 들어갔는데 그 뒤로 메모리라든가 어떤 수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면서 AF가 빨라졌고, 그리고 뭐 AE 노출에 대한 것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DSLR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러가 45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가운데가 반투명해 가지고 밑에 측광 센서를 넣는다든가 AF 센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펜타프리즘인데 AF 센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러가 완전히 막아서 이 화면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 다른 정보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이미지 센서가 그런 장치들을 다 대체를 하게 된 스타일이니까 이미지 센서가 바뀌면서 AF, AE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뭐가 있었죠? 이런 거 머리가 나빠지면 안 돼요. 셔터 스피드 32,000분의 1초. 이게 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32,000분의 1초. 이 카메라의 기계적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초일 거예요. 8,000분의 1초가 맞지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이엔드급 DSLR도 그랬었고 기계 셔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가 한계였으니까요. 그 뒤로는 전자 셔터가 다 들어갔어요. 아닌 카메라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거기가 끝이었던 것 같죠? 그러면서 전자식 셔터로 32,000분의 1초까지 갔는데 8,000하고 32,000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8,000분의 1초에서 한 스텝 올라가면 16,000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스텝이 올라가면 32,000분의 1초예요. 투 스텝을 전자 셔터로 커버를 해준다는 거죠. 아마 조리개를 활짝 열고 낮에 뒤로 쭉쭉 날리는 사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싶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포컬 플레인 셔터가 갖고 있었던 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골프채 확 휘두르면 골프채가 이렇게 휘어서 촬영되는 거. 그 포컬 플레인 셔터가 위에서 아래로 굉장히 빠르게 스캔을 하듯이 쫙 긁어내리니까 이 휘둘렀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캔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휘어지는 건데 그거를 전자식 셔터로 없앨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긴 거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라진 센서를 가지고 이미지 처리 엔진으로 정보를 넘기는 거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로 보내서 뭐 이렇게 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단계들을 그 이미지 처리 엔진이라는 회로 그걸 통해 가지고 카바를 치는 거예요. 이게 비욘즈 X JPG는 8비트고요. RAW는 14비트랍니다. 픽셀 비닝 없는 풀 픽셀 리드 아웃 6K 데이터로 4K 데이터를 만든다. 그래서 한 2.4배 정도 이득이 있다. 뭐 적어 왔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미지 처리 엔진으로 상당히 그 빠르게 또 처리한다는 뜻이겠죠. 빠르게 이 카메라는 빠른 게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초당 20년사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끝내주게 되는 거죠. 20년사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캐논에서 1D 시리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걔네 뭐 초당 뭐 8년사였나요? 뭐 이렇게 찍는데 그걸 두두두두두둑 찍어놓고 나중에 딱 체크해 보면 8장이 다 나와야 되는데 한 장씩 빠져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그거 테스트 해봐야 되나요? 전체 다 저장이 되는지. 근데 그런 건 넘어갑시다. 귀찮으니까. 자,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여기서 저는 불만이 뭐냐면은 소니 카메라는 소니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불만이에요. 소니 사진용 카메라는 사진으로서 독자적인 어떤 컬러 스페이스라든가 어떤 스타일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니의 사진용 카메라의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소니가 갖고 있는 색깔 있죠. 소니의 그 ENG라든가 FS7, F55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베니스라는 영화용 카메라 같은 것들 다 소니 컬러예요. 이건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소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페이지 1에 들어가죠. 페이지 1이라고 현존하는 최강의 디지털 카메라예요. 중형 카메라.
예전에는 쌍벽이었죠. 하셀블라드하고 페이지 원이 쌍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원이 이제 원탑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하셀블라드가 DJI한테 팔려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X1D 뭔가 하셀블라드 미러리스가 나왔잖아요. 좀 그것도 소니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사진이 구려졌어요. 그거는 중형 카메라의 사진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고 좋다고 이게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 보면은 좀 당황스러워요. 그 카메라는 중형 사진은 안 나와요. 그 전에 H 시리즈에 들어가는 사진들은 괜찮았는데 그 X 머시기라고 나오는 걔들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페이지 원 사진이 나와요. 이번에 100mP인가요? 1억 화소짜리 그 중형 카메라에 그 센서가 소니께 들어가고 반대로 페이지 원에 RAW 컨버팅 프로그램이 소니한테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 제품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캡처원 프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소니의 축복입니다. 그거는 캡처원 프로가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RAW 컨버팅 프로그램이니까 그 어도비보다도 캡처원이 훨씬 뛰어나요. 그 캡처원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소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캡처원을 깔아가지고 사용을 해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자, 어쨌든 JPG 8비트고 RAW 14비트인데 그 두 개를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4비트 사진하고 8비트 사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아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편집하면서 좀 체크를 해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오토 포커스와 노출. 아우 힘들어. 4D 포커스 693개 위상차 검출 AF 포인트. AF 포인트 많으면 좋나요? IAF. 이거 눈 따라가는 AF가 있죠. 눈 아래 포커스가 이렇게 막 쫓아다녀요. 그런 거 괜찮더라고요. 저조도 안정적인 성능 AF 추적 감도 설정 고정물 AF EV-4 밝기로 낮춤 알파 마운트 렌즈도 10프레임 연속 촬영 가능. 1200개의 존으로 분할 측광하고요. 이미지 센서로 측광, 셔터가 30초에서 8000분의 1초까지 32,000분의 1초. 스피드라이트 싱크로 스피드가 250분의 1초. 뭐 이거 뭐 특별히 언급해야 되나? 여기서 특이한 게 IAF예요. 눈 따라다니는 거. 그거 괜찮더라고요. 애기들 사진 같은 거 찍어주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잘 따라다녀요. 그리고 야간 AF가 대체적으로 원활해졌어요. 야간에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스피드라이트를 소니 걸 쓰지 않고 그냥 그 스피드라이트를 다 버리고 중국산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카메라하고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거리지도 않는데 야간에 촬영을 하는데 그냥 찍었어요.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사람을 찍는데 그냥 잘 찍히더라고요. AF를 잘 잡아요.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걸 읽기 전까지 그날 생각보다 꽤나 잘 잡았었네 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있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야간에 AF 잡기 위해서 바리바리 막 스피드라이트 앞에 막 빨간색 불 나가고 막 이런 걸 붙였었는데 그거 없이도 상당히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야간에 AF 원활해진 거 이거 박수감이네. 그리고 눈 따라다니는 거 그것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분할 측광이야 뭐 예전부터 잘 됐으니까 90만 분할 측광도 있죠. 니콘 뭐 측광 1200 정도는 충분하다고 봐요.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파인더와 LCD 모니터.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368만 6400 픽셀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인더가 368만 픽셀이고요. 그리고 LCD가 144만 픽셀이에요. 이 뒤에 달린 애는 144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368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T-스타 코팅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껍데기 바깥쪽은 불소 코팅을 해놨어요. 불소 코팅이 예전에 SM5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차는 껍데기에다 불소로 코팅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큼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좋은 코팅이에요. 그리고 이 렌즈 제일 밖에 있는 거에 그게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닦을 때 뭐 기서 들라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전자식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라면은 눈으로 보고 있기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해가 뜨고 있다. 그러면 그걸 파인더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일출일몰도 눈부셔가지고 오래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지 못하고 사진을 찍는다. 노파인다 샷을 찍었다. 그 웃기잖아요. 피사체를 보고 피사체가 주는 정보를 포토그래퍼가 받아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피사체를 보지 못했다. 그건 되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전자식 뷰파인더로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못 볼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찍으면 어느 정도 노출에 어떤 컬러로 촬영이 된다를 전자식 뷰파인더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니까 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68만이잖아요. 자, 여기다가 알파 7을 놔뒀으니까 이 정도. 자, 그리고 70mm까지 올렸고요. 전자식 뷰파인더로 AF 바꿔놓고, 그리고 P 모드. 좋아요. 저는 이게 딱 이렇게 이 거리에서 다 보이네. 예전에 뭘 봤냐면은 이렇게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음료수를 여기서 딱 놨는데 뒤에 이제 뭐 조그만 글씨로 막 써 있잖아요. 그거를 파인더로 딱 들여다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안 보이나? 그리고 카메라를 딱 내려서 딱 보는데 눈으로는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68만 도트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2배만. 그러니까 368만에서 1200만 도트까지만 올라가줬으면 그러면 완전해질 것 같아요. 파인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거죠. 파인더는 살짝 많이 개선이 됐고, 거기에 진짜 경이적인 게 파인더가 쓰는 전기하고 이 후면 모니터가 쓰는 전기가 있잖아요. 이 후면 모니터가 파인더보다 전기를 덜 써요. 항상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파인더가 쓰는 전기가 한 1.5배 정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파인더가 전기를 조금 더 써요. 조금, 아주 조금. 그거 어디다가 써놨던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쓰더라? 여기다 안 썼나 봐요. 에헤이. 어쨌든 찾아보세요. 예전엔 되게 많은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파인더가 전기를 절약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보정장치. 야, 5축 손돌림 보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5스탑을 보정을 해줘요. 알파 7R 마크 3 5.5 스텝이랍니다. 이거보다 0.5 스텝이 늘어났어요. 5축 손떨림 보정이 5스텝. 요즘 추세를 따라가는 거죠. 괜찮습니다. 손떨림 보정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손떨림 보정 먹는 게 보인다는 거죠. 예전에 DSLR은 그거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젠 보여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빼먹은 게 이 소니가 한때 자랑하던 게 뭐냐면은 그 주변부 화질 저하를 잡아주는 마이크로 렌즈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센서가 다 이 평평한 센서 면에서 다 한쪽을 보면서 이 정면만 보면서 센서가 배치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이크로 렌즈를 배치를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에 언급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다음은 전문가급 배터리 성능입니다. 배터리가 예전 거에 비해 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스태미너가 높아졌어요. 스태미너가 2.2배 올라갔대요. 이 배터리가 이 전 배터리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매수는 사진은 480장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 1시간을 찍고 나니까 한 40% 정도 배터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는 4K 30p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것도 20분 찍으면 과열돼가지고 못 찍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상태 이대로 놓고, 그리고 뚜껑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 뒤에 이렇게 열지 않고 딱 붙여놓은 상태로 29분 59초로 한번 찍고요. 그리고 연달아가지고 또 29분 59초를 찍었어요. 1시간을 찍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녹화에 딱 들어가니까 과열 마크가 뜨면서 한 2, 3분 찍으니까 카메라가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1시간 동안 촬영을 해도 1시간까지는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20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과열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을 어느 정도 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1시간이라는 거죠. 하루 종일 촬영할 때 어떡하라고.
좀 그 면에 있어서는 좀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진을 찍으라고 나온 카메라지 영상용 카메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는 팬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맥시멈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잖아요. 서버 컴퓨터에 들어가는 팬이 달려 있어가지고 웽 하면서 막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밀려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니까, 그 정도 팬을 장착하지 않는 사진용 카메라에서 1시간 정도면 뭐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GH5는 한없이 끝없이 찍더만 그거 좀 어떻게 안 되나? 고프로 히어로 5 걔도 막 바디는 미친 듯이 열을 내도 이게 끊임없이 찍죠. 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바디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마그네슘일 거 아니에요. 은구금, 알마철, 알루미늄 다음에 마그네슘이니까 어느 정도 열 전도율은 보장이 됐으니까 이것도 그냥 바디가 화끈화끈해져도 좋으니까 찍을 수 있도록.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화끈화끈하고 찍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미지 센서가 타버려요. 센서가 커서 그런 거예요. 센서가 풀프레임하고 마이크로 포 서드의 이 손톱만한 센서하고 손톱보다 좀 커요. 그 작은 센서랑 내는 열의 규모가 다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싶긴 한데, 그렇죠. 영상을 찍으려면 영상용 카메라를 사야 되겠죠. FS7 마크 2 같은 거 그런 거 사면 됩니다. 에이고. 자, 배터리 스타미너하고 발열하고 뭐 그런 거 좋아졌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터리가 커졌으니까, 파워가 좋아졌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AF라든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됐을 거다. 어느 정도 동감은 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엔 무슨 얘기해야 되냐? 듀얼 미디어 슬롯. 저는 뭐 하나로 잘 쓰고 있으니까 사실 2개 있으면 좋아요. 메모리 가격도 2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아래쪽 1번 슬롯이 아래잖아요. 1번 슬롯에서는 JPG 파일만 촬영을 하고 2번 슬롯에서는 RAW만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2개를 동시에 녹화를 할 수도 있고 1번에 2번에 카피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FTP 파일 전송. 이 옆에 랜선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랜선을 꼽아서 FTP로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어요. 기가 랜이에요. FS5까지만 해도 100메가 랜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딱 찍고 그거를 FTP로 뭐 동시에 전송한다? 이건 말이 안 됐었어요. 4K 데이터를 FTP 100메가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기가예요. 그리고 그 밑엔 PC 싱크로 터미널이에요. 예전에 PC 싱크로 터미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랑 컴퓨터랑 어떻게 붙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이건 스피드라이트 그리고 스튜디오 조명들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걔들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름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린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PC 싱크로 터미널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컴퓨터 없을 때부터 나왔던 이름이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 길을 딱 까보면 마이크하고 헤드폰 꼽는 자리가 있어요. 별일 없어. 알파 7R 마크 3는 이 램 포트가 없어지고 여기 마이크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헤드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그 USB 헤드폰 들어가고 여기 HDMI가 들어가는 거야. 알파 7R 마크 2는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얘는 HDMI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멀티 단자가 들어가는데 7R 같은 경우는 멀티가 들어가고 그 위로 USB 타입C가 들어가서 USB 3.2를 지원을 하죠. 그리고 그 위로 HDMI가 넘어왔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얘는 왜 USB 3.0이 없습니까? 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파일을 전송하고 이러는데 랜을 써야 돼요. 이거에 맞춰서 환경을 만드신다.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좀 플렉시블한 랜선을 꽂아가지고 이걸로 해서 뭐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하고 이러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는 랜선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웃기잖아요. 그냥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컴퓨터로 파일을 옮길 때 리더기 없이도 좀 믿을 만한 USB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없지만 알파 7R 마크 3는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알파 7R 마크 3가 힘이 좋아 보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 어쨌든 FTP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즉시 전송, 무지하게 빠르게 전송, 그게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하시게 되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랜선 싸잖아요. 그 전에 막 1394 케이블 끌고 다니고 그러던 시절에 비하면 땡스베리 감사가 돼버린 거죠. 자, 새 메뉴 인터페이스. 메뉴가 겁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메뉴 딱 누르고 저 아직 그 못 외웠어요. 이거 쓴지 뭐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어떤 기능이 몇 번째 칸에 어디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외우고 있었는데 세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이는 이게 메뉴가 그 엄두가 안 나는 만큼 많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일단 넘어가죠. 요즘 카메라답습니다. 이게 최신 카메라죠. 자, 플레이 메모리즈 온라인. 이거 모르겠어요. 캡처원 익스프레스 소니용 써라 뭐 이런 거 있고요. 방진 방습 마그네슘 합금 6000에 4000 픽셀 UHD 30프레임까지 슬로우 앤 퀵 모션 673g. 자, 컨닝 페이퍼 다 봤고요. 컨닝을 대놓고 했죠. 자, 그리고는 동영상에서 특이한 기능들 SNQ라는 기능이 있어요. 슬로우 앤 퀵인데 이거는 알파 카메라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소니의 그 영상용 카메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30프레임에 놓고 촬영은 뭐 120프레임으로 하겠다 그러면 3, 42 그렇죠. 4배 빠르게 슬로우 모션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30프레임인데 초당 한 장씩 찍겠다 그럼 타임랩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동안 촬영을 하면은 1초 분량이 만들어져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초짜리 뭐 넘어갑시다. 이거 귀찮다. 어쨌든 슬로우 앤 퀵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캠코더랑 똑같은 그 고속 영상, 저속 영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던 몇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이게 배터리가 커지면서 배터리 접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장착을 해요. 배터리 접점이 이 위에 이쪽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터리 접점이 바깥으로 붙고 메모리 카드도 접점을 바깥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카드 접점이 이쪽에 달려 있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메모리 카드 접점도 뒤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부의 어떤 회로라든가 기능을 구겨넣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들었는데 뭐 메모리 카드는 불만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의 불만이 뭐냐면은 배터리가 동그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에 잡았을 때 이 안쪽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똑같네. 비슷하네. 뭐가 좀 이상해.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으로 이렇게 해서 감싸 쥐어서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사다리꼴 모양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밑으로 빼면 그냥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얘도 이랬나? 이건 뭐 워낙 작아서 손가락이 남아서 그런가? 희한하게 이 그립이 커졌거든요. 그립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립이 꽉 잡히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왼쪽 쌍견장에 이 다이얼 이거 드라이브 돌릴 때 AFS, AFC, DMF, MF 이거 돌릴 때 요거 눌러야 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이거 안 써요. AF 싱글하고 저는 연사를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진 한참 할 때 500만 장까지 카운트를 하다가 멈췄는데 500만 장 찍은 것 중에서 연사로 찍은 게 50만 장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전부 다 싱글샷으로만 찍어요. 저는 스포츠 사진 뭐 이렇게 움직임 많은 걸 찍을 때도 AFC는 안 써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MF를 쓰고 말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이 버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이런 거 빼고 싸게 나와주지. 그게 알파 7R 마크 3죠. 알파 7R 마크 3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위쪽에 이제 드라이브 뭐 싱글샷인지 연사인지 그래서 연사 하이 놓으면은 20장 들어가고 이 카메라의 어떤 이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느냐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저는 비단 소니 카메라에만 익숙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카메라가 익숙해요. 뭐가 잘못돼도 솔직한 의견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안 좋으면 안 좋나 보다 그러고 그냥 제가 다 카바칠 수 있어요. 카메라가 뭐 이거보다 더 작으면 더 작은 대로, 더 크면 더 큰 대로 카메라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는 2kg까지. 바디가 2kg, 렌즈는 10kg 이내면 그냥 들고 다닐만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카메라건 작은 카메라건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사진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카메라 배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사실 진짜로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실상 영향을 안 받고 여러분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이 또 거기 들어가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결론을 내봅시다. 이 새로운 바디 사이즈의 새로운 카메라가 나와 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G마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안점을 뒤에 날아가는 것, 그리고 디테일 뛰어나죠. 그런 것들 밸런스도 잘 맞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갖고 다니기도 수월하고 배터리 한번 넣어놓으면 충분히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지금 G마스터 2470이 아니고 뭐 35mm 그 사이즈 그 2.8이라든가 55mm 1.8 막 이런 렌즈를 딱 꼽잖아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막 기능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불만은 하나예요. 왜 이 안에다가 안드로이드를 안 심어주는 겁니까? 그냥 안드로이드 하나 딱 심어가지고 조그만 렌즈 꽂고 다니다가 찍고 나면 바로바로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고, 여기 유심카드 하나 꽂아가지고 전화 오면 여보세요? 마이크 이쪽에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받아. 여보세요? 나 지금 촬영 중이야.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소니는 휴대폰도 만들잖아요. 나 이거 이 안에다가 안드로이드 넣어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전화기 대신 카메라를 매일매일 갖고 다니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가격은 출시가가 500만 원 정도였죠. 그리고 지금 뒤져보니까 450만 원 최저가 찍혀있는 것도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아마 알파 7R 마크 3는 450만 원에서 시작할 것 같죠? 자, 7R 마크 3로 갑시다. 이걸 보니까 7R 마크 3 되게 좋을 것 같아요. 7R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멀티샷도 되잖아요. 그냥 4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게 안에서 센서가 이렇게 돌면서 옆 픽셀을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하셀블라드의 2억 화소짜리 카메라가 그런 방식으로 2억 화소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7R 마크 3 같은 경우에 4,200만 화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기능을 하셀블라드처럼 쓰면은 1억 6천만 화소짜리 사진이 만들어질 텐데 그걸 이용해서 디테일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더라고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7R 마크 3를 기대합시다. 이거 사지 마요. 7R 마크 3가 나왔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